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자산 배분에 관한 내용을 이제 커버를 할 텐데요. 자산 배분은 이제 처음에 스탠다드한 어널리시스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테크니컬하게 다른 그 접근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에 한번 봤듯이 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 수익률의 투자 비중만큼 가중 평균한 것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된다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베리언스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이 포함된 N개의 자산들의 분산뿐만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공분산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식은 뭐 굉장히 긴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와 행렬을 이용을 하면 투자 비중과 그다음 공분산 행렬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이제 이걸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공분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위에 쓸 때 썼는데 얘를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 비중을 N개 자산을 N분의 1씩 투자한다. 10개면 10%씩 투자한다. 100개면 1%씩 투자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W 대신에 1 over N 이렇게 해갖고 좀 조작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된다는 건데요. 뭐냐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N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은 개별 자산 분산의 평균이죠, 그죠? 평균을 N으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공분산의 평균. 공분산의 평균을, 요것으로 나눈 건데요. N이 크면, 편입된 자산이 수가 많아지면, 요 항목이 없어지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이런 개별 자산의 위험을 diversify away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얘는 approximate하게 1이기 때문에 이 공분산 위험은 그 분산화를 통해서 없애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평균적인 공분산 또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자산을 구성하면 당연히 리스크가 작아지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간단한 엑서사이즈를 해보면 이를테면 L이라는 컴퍼니와 S라는 컴퍼니가 있을 때 기대 수익이 14%, 8%, 그 다음에 시그마가 6%, 3% 뭐 이런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3%일 때 8%고요. 그러니까 이해네요, 그죠? 요게. 그 다음에 6%일 때 14%니까 이해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자산을 믹스해 가지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코릴레이션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조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비중을 쭉 변화시켜 보면 투자 비중을 100% S 컴퍼니에 투자를 하면 요거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줄여가면서 얘를 편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지죠, 이게. 그죠? 이게. 이렇게 된 경우에 비해서, 이렇게 된 경우에 비해서. 여기는 콜레이션이 0인 경우. 콜레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예쁜 곡선이 나오네요. 그죠? 네, 예쁜 곡선. 콜레이션이 파지티브면 이렇게 됐고요. 콜레이션이 1일 때는 스트레이트 라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mean variance optimization이나 아니면 샤프 레이쇼를 극대화하는 프로블럼들을 우리 이 예제를 통해서 좀 미리 좀 봤었는데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런 모델이 이제 도입되는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스토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률
수익률을 얻어서 우리가 효용을 얻는 거거든요. 효용함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exponential한 폼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효용은 증가하는데 체감하는 속도로 증가한다.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의 커버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예를 들어서 램다가 되겠죠, 그죠? 그 램다를 보통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리스크 어버전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램다가 굉장히 0에 가까운 사람이죠. 리스크 뉴트럴 인베스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each additional return이 equally desirable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일로 갈수록. 위험이 커지든 간에 어쨌든 이익이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들은 이제 램다가 큰 사람들,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어떤 이런 효용함수의 특성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리스크 어버스하다는 개념은 알고 있죠, 그죠? 예. 리스크 어버스 하다는 것은 그건 뭐 보통 미시간에 많이 하는 이야기니까 일단 지나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그 리턴이라고 표현하는 그 컨티뉴어스 컴파운드 리턴 하고 심플 리턴의 사이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이미 봤었죠, 그죠? 일반적으로 얘는 노말이 아닌데 얘는 노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노말에 근사하다, 상대적으로 얘보다. 예. 그래서 R이 노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이 이제 이런 이제 함수 형식을 갖고요. 그러면 보면 보통 우리의 프로블럼은 자, 수익률을 통해서 얻는 기대 효용을 극대화해보자 하는 거예요. 극대화해보자 하는 건데, 그 효용함수가 요 친구죠, 그죠? 요 친구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 효용함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뭘 배웠냐면, 어떤 변수 R이 정규 분포한다. 그러면 R의 함수, U of R이네, 그죠? U of R은 어떤 분포를 가질까? 어떤 기대값을 가질까? 하는 거예요. 기대값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R이라는 것이 이런 함수로 좀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는데, 이거의 기대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R의 덴서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통계학 시간에 리뷰한 거에 하면. 걔가 지금 정규 분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요 프로블럼을 푼다는 것은 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얘를 좀 머니플레이트, 실제로 계산을 좀 해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이 프로블럼하고 이퀴벌런트한 프로블럼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맥스 프로블럼이고요. 이거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고, 포트폴리오의 위험, 베리언스고요. 그 다음에 요 램다는 리스크 어버전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블럼들을 보통 우리가 쿼드래틱 프로블럼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시그마 P 제곱이라는 게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것을 이렇게 곱했잖아요. 제곱이라는 꼴이에요. 제곱이라는 꼴. 그래서 쿼드래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블럼을 푼다는 것은 이것을 푸는 것과 동일하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 프로블럼을 풀려고 하면 램다를 만약에 안다고 하면 기본 이거에서 얘를 극대화시키든가, 그죠? 아니면 기본 이거에서 얘를 최소화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 프로블럼으로 갑니다. 인디퍼런스 컵은 뭐 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제 자산이 그냥 두 개인 경우, A와 B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다음 A와 B에 이제, A에 WA만큼 투자를 하면, B에는 1-WA만큼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죠? 더해서 1이 되게끔 지금 하는 거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시그마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앞에 받은 식을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되겠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WA를 이제 정하려고 하거든요. WA를 정하는데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아까 보니까 포트폴리오 위험을 이렇게 썼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썼죠, 그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았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얘가 언제 가장 작아지겠느냐. 즉, 이 변곡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찾으려고 그러면 얘를 이거로 편미분을 하면 정리하면 뭐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적분 잘하죠, 그죠? 쉽게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섭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라고 안 그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이제 W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이거고 이거의 표준 편차가 이렇고 수익률이 이렇고 표준 편차가 이랬을 때 그래서 S&P하고 그다음에 Foreign Asset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 두 자산이 만약에 코릴레이션이 0.33이라면 그 글로벌 미니멈 베런스 포트폴리오 아까 이렇게 커브 할 때 변곡점에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는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는 거죠. 아까 봤던 그 W식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45%를 투자해라. 그러면 분산이 하여튼 최소가 된다. 난 기대 수익은 신경 안 쓸 거고 분산만 또는 표준 편차만 최소화시키겠다 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게 요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자산이 만약에 이런 포트폴리오도 있고요. 기대 수익과 이게 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금 전에 그런 방법을 이를테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에셋으로 확장을 시키면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웨이트를 정할 수가 있고요. 예, 그때 이걸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밑에 있는 것도 실은 같은 그림입니다. 좀 더 이해를 자세하게 그려본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이제 여기는 보면 이제 숏세일에 관한 이제 개념이 되겠는데요. 숏셀링이라는 게 뭐냐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 텀으로 이야기하면 투자 비중을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근데 여기 보면 숏셀링은 뭘 의미하냐면 selling securities that you do not own 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보니까 네거티브 포지션을 취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튼 이 유명한 그 텍스트북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 숏셀의 개념에 대한 뭐 그런 설명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일단 네거티브 포지션을 허용하는 그런 경우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full investment condition, 그러니까 더했을 때 1이 되게끔 하는 얘를 유지를 하고 전에 아까 M이라는 포트폴리오도 있었고 얘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 표준 편차가 최소화가 되는 글로벌 미니멈 베런스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W를 네거티브를 허용을 해주면 이제 여기로 익스텐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디스트리뷰트한 자료 중에서 이걸 한번 보면은요, 그 L하고 S하고 있고요, 코릴레이션이 지금 0.5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비중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지역이 지금 90%, 10%죠, 그죠? 예.
90% 10%일 때 보니까 expected return이 이렇고 0.056 그러니까 한 이해가 되네요. 이 포트폴리오가 지금 L이 90%, 그 다음에 S가 10%일 때.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플러스 웨이트입니다. 예. 일로 가다 보면 이제 마이너스 웨이트가 생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웨이트가 200%까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디에 점이 찍히나 하면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요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riskless lending and borrowing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게 있다고 치자 하는 거예요. RF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렌딩 한다는 것은 investing in an asset with a certain outcome이에요. 그러니까 렌딩 한다는 것은 위험이 없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라는 것이 앞으로 할 거고요. borrowing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리스크 프리 에셋을 숏을 하고요. 그걸 빌리는 거죠, 그죠? 예, 빌려서 리스키한 쪽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일단 그림을 보기 전에 어떤 컨비네이션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는데요. 뭘 결합한 거냐면 리스키 에셋인 A에 투자하고요.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비네이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리스키 에셋의 WA 비중만큼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 에셋의 1-WA만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 10%. 그죠? 기대수익이 되겠죠. 그죠? 이거의 분산은 뭘까?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봤던 우리 분산 식이거든요. 수식을 써본 그 식인데, 리스크 프리 에셋은 by definition, 시그마 F가 0입니다. 0.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에셋은 수익률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 리얼리티에서는 변하죠. 그죠? 변하긴 하는데. 근데 주식이나 채권이 변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리스크 단기에 무염자산 수익률은 굉장히 플랫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RF가 들어가는데 0이 되고 코릴레이션은 당연히 0이 되겠어요. 변동성이 없으니까 얘는. 그래서 이 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비네이션 포트폴리오 이렇게 투자 비중을 정했을 때 기대 수익이고 이게 시그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W는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식이 나와서 다시 또 쓰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식을 보니까 그 어떤 컨비네이션 포트폴리오, 즉 리스키 에셋하고 리스크 프리 에셋을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그거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이거만큼 이제 엑스트라 기대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기대 수익률은 요거 보니까 얘는 지금 샤프 레이쇼네요. 샤프 레이쇼. 그죠? 샤프 레이쇼고 시그마 C 여기서 정의된 요거네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 시그마 A는 이 A라는 리스키 에셋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일반적으로 마켓 포트폴리오가 될 거예요. 마켓 포트폴리오. 코스피 수익률, 코스피의 변동성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래서 이제 코스피의 변동성이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켓이. 그럼 나는 이것보다는 작게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스피보다 덜 위험하려고 하면 이제 리스크 프리 에셋을 섞어야 되겠죠? 예. 섞어 갑니다. 그래서 줄였을 때, 그래서 얼마나 줄였어요? 얘가 만약에 20%인데 10%를 줄이고 싶어요. 그럼 이 웨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웨이트 값이. 네. 그래서, 또는 내가 이 투자 비중을 결정을 하면 해서 얘가 나오니까요. 이제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알고 있으니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시그마하고 얘하고가 이렇게 직선이네. 그죠? 직선. 이게 슬로우이고요. 이게 절편이고. 그래서 이게 리스크 프리 레이트고 슬로우이 샤프 레이쇼고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A점을 통과를 하겠죠. 통과를 하는 이유가 이 값이 이제 시그마 C인데 시그마 C가 happen to be 시그마 A가 되면 뭐가 돼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얘만 남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투자 비중을 그러니까 요 점에서는 지금 100% 리스키 에셋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로 가면서 랜딩이 일어나는 거고요. 랜딩이 일어나는 거고 요로 가면서 바로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리스키 에셋만 생각을 하면 요 점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점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론티어는 아마 이렇게 탄젠트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보다 직선으로 피니까요. 더 영역이 넓어졌죠. 그죠? 넓어졌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Two Fund Separation Theorem 이라는 게 이제 기술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여기 보면 텐전시 포트폴리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텐전시 포트폴리오. 텐전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우리가 이그젬플을 볼 거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마켓에 선택 가능한 자산군들이 있을 거예요. 일정한 위험과 기대수익을 갖는 자산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리스크 어버스 하는 사람도 있고, 뉴트럴 하는 사람도 있고, 리스크 러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면 이 텐전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샤프 레이쇼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어떤 선이 지나갈 때 이제 그때의 포트폴리오를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당연히 샤프 레이쇼를 이 기울기를 극대화하는 쪽에서 투자할 것이다 하는 거고요. 요 투자 비중을 갖는 친구들은 이제 뭐 일정한 이제 리스크 어버전이 있을 텐데, 요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어떤 요런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어떤 투자 비중이 있을 텐데, 곧 동일한 투자 비중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이론을 배울 때, 재무경제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별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알 필요 없이 투자가 결정이 되는데, 그 투자는 사람들이 어느 선상에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주식 채권을 30, 70을 사람이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래서 요점으로 간다고 하면, 요점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점에 가면 그 사람의 리스크에 관한 선호도에 관계없이
이 사람은 그 30, 70%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로 갔으니까 리스크 프리 에셋을 샀죠. 나머지를 리스키 에셋을 살 거죠. 그죠? 그 리스키 에셋을 살 때 3대 7의 비율로 산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가지고도. 이 친구들은 borrowing을 했거든요. borrowing을 해서 더 이제 펀드가 생겼죠. 그걸 투자를 할 때 마찬가지로 요 비중대로 3대 7로 산다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그죠, 이야기가? 예.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two fund separation theorem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데가 이제 투자 이론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만 소개를 할 거고요. 워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비어스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리스키 에셋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 효율적 프론티어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주어지면, 이제 얘는 이제 텐전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찾는다는 거거든요. 이때가 샤프 레이쇼가 제일 극대화가 되니까, 그죠? 요점이다 하는 거고요. 알려져 있는 이론에 의하면 요 포트폴리오가, 요 텐전트를 만드는 요 포트폴리오가 마켓 포트폴리오다 하는 거예요. 마켓 포트폴리오 하는 거고. 만약에, 랜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혐 에셋을 사는 게 가능하면, 여기로 갈 필요 없죠, 그죠? 여기로 가면 되잖아요, 여기로. 하다못해 여기로 가면 여기보다 높잖아요. 같은 위험에서라도, 그죠?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borrowing이 허용이 안 되면 당연히 일로는 못 가죠.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랜딩이 허용이 안 되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고요. borrowing이 허용이 되면 뭐 일로 가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죠? 예. 뭐 그런 이야기니까 뭐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겁니다.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이제 변하면 당연히 텐전스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우리 봤던 엑서사이즈 중에 하나는 그 포트폴리오의 샤프 레이쇼를 극대화하는 프로블럼을 푸는데 얘를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어떤 이렇게 텐전트하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지금 더 샤프 레이쇼가 커지는 거니까요. 그 텐전시 포트폴리오를 따라가 보면 결국 이런 점들을 찾아내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로블럼은 뭐 여러분들한테 이미 한번 소개를 한 대로 그 무위험자율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n개의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그다음에 분산 공분산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는 투자 비중을 찾는다. 그게 아까 봤던 효율적인 프론티어를 찾는 그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얘를 찾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주어진 기대 수익률에서 찾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이 수준을 달성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민 밸런스 프로블럼의 셋업을 딱 봤더니 기대 수익 얘를 달성할 때 최적인 것은 뭐냐? 그 포트폴리오에 이제 기대 수익 얘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분산을 제일 최소화하는 친구가 뭘까를 딱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달성할 때 뭐가 있을까 해봤더니 얘에서 최소가 된다. 얘는 또 얘가 최소가 된다.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프로블럼이 일반적으로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걱정하지 않고 푸는 프로블럼이 되겠고요.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실제로 손으로 풀어도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예. 쉽잖아요, 그죠?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시그마 A 분산, 공분산, 그다음에 기대 수익 데이터,
알려져 있는 상수들 뭐 이렇게 해서 얘를 풀면 주어진 이거 하에서 수준 하에서 풀면 이제 얘를 z라고 봤을 때 z는 요 행렬의 역행렬을 양쪽에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가 5개 숫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3개가 투자 비중이다. 뭐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심플한 케이스에서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커지면 좀 복잡하겠죠. 그 역행렬을 손으로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당연히. 예, 얘는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프로블럼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W가 네거티브가 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no short selling. 그러니까 positive constraint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티어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W에 대한 아무 제약 조건 없이 했다고 했을 때, 이 제약 조건을 추가를 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블럼이. 이 궤적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컨스트레인트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약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 오퍼튜니티가 작아지겠죠. 그죠? 컨스트레인트가 걸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그 리스크,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로 렌딩과 바로잉을 허용을 해주면 당연히 이제 아까처럼 이제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는 이제 샤프 레이셔를 극대화하는 프로블럼으로 변환해서 푼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이거와 이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하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풀게 됩니다. 이렇게 샤프 레이쇼를 극대화하는 W를 찾는 프로블럼이니까 이렇게 가는데요. 이제 램다들이 들어오고 막 하죠. 램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W인데 아직 램다를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서 그 램다를 곱한 것을 Z라고 했을 때 요 식을 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괄호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0이거든요. 1차 조건이. 그랬을 때 얘는 i번째니까 첫 번째 거는 하고 이 첫 번째 거 요걸 쓴 겁니다.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쭉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 되는데 이거 벡터 마이너스 RF는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쓰면 시그마 Z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Z는 하고 풀 수가 있겠죠. Z를 푸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W이기 때문에 투자 비중이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구하려고 하면 Z를 전부 더한 것분의 특정한 번째 Z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W가 된다. 예,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저걸 수치적으로 그냥 바로 풀 수가 있겠죠. 수치적으로. 예. 이거는 뭐 그래서 그걸 일반적인 어떤 정리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거는 뭐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캐피털 마켓 라인의 컨셉트가 있는데 캐피털 마켓 라인은 아까 봤던 이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이제 입션 프론티어 이렇게 가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는 프로블럼 풀었을 때 그 궤적이고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주어졌다면 얘는 이제 어떤 탄전트 점을 지나갈 거고요. 일반적으로 얘는 마켓 포트폴리오가 되고요. 코스피가 되고 이렇다면
그래서 이 직선을 보통 우리가 많이 부르기를 CML이라고. CML은 이제 익스프레션이 이제 이제 아까 텐전시 포트폴리오를 나타내는 그 마켓 포트폴리오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프리 에셋하고 있을 때 이제 그거의 웨이트 에버리지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잖아요. 아직 W는 결정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얼마만큼 할 건지.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시그마 P는 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심플리파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얘하고 얘의 관계거든요. 얘하고 얘의 관계. 그래서 expect return P, 그 다음에 시그마 P가 지금 뭘 나타내냐면 내가 이미 웨이트 컨비네이션 포트폴리오 얘를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얘의 기대 수익이 얼마가 될까? 얘의 위험이 얼마가 될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그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식은 앞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요거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 예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캐피털 마켓 라인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캐피털 마켓 라인은 리스크 프리 레이트하고 마켓 포트폴리오를 텐전시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직선이다. 예, 직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뭐 당연히 뭐 쇼세일즈를 허용 안 할 거면 이제 파시티브 컨스트레인트 걸면 되는 거고요. 경우의 수가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버전 하나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샤프 레이쇼를 극대화하고요. 없으면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를 최소화 시킬 거예요. 그다음에 쇼세일은 파시티브한 투자, 네거티브한 투자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샤프 레이쇼하고 시그마 P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두 개 프로블럼하고 이거를 허용 안 하는 거니까 네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가지 경우의 수밖에. 예.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볼 텐데요. 요게 우리 올려놓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제목이 Max Sharp Ratio로 되어 있는 그런 엑셀 파일이고요. 이제 VBA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0.0651 때 이제 요 값을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0.065면 여기쯤 되고요. 이때 065 87 여긴 계산이 안 됐나요? 리스크 프리 웨이트니까 0.065면 뭐 한 이 밑에 이 정도에 있겠네요. 이 정도에서 해보면 그때 표준 편차가 20쯤 되고요. 0.2 이 정도가 되고요. 기대 수익이 0.08 0.08이니까 뭐 한 이 정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달성하는 게 지금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0.065일 때거든요. 그래서 요거일 때 한 점을 찾는 것. 그게 이제 한 프로블럼이고요. 얘를 이제 계속 이제 변화시켜가지고 심지어는 뭐 마이너스인 경우도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쭉 올려가 보면서
계속 텐전스 포트폴리오를 찾으면 이제 이 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그젬플은 4개 에셋 케이스인데요. 기대 수익이 저렇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요.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렇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비중을 정할 거고요. 더해서 100이 되도록 임포즈를 할 거예요. 요 셀에는 emmult 펑션하고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써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이거를 트랜스포즈를 해서 얘를 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식을 쓴 다음에 이제 결과는 한 숫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equal 해서 emmult 괄호 트랜스포즈 괄호 쭉 채우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탁 나오게 되겠죠.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W 트랜스포즈 이거니까요. 얘가 W가 지금 요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보니까 먼저 이렇게 곱했어요. 이렇게 emmult 트랜스포즈 W 곱하기 이거 한 거를 한 인수로 받고 emmult 얘 곱하기 얘. 그래서 스퀘어 루트를 취한 게 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그 다음에 얘는 기대 수익률이 이제 요거라고 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리스크 프리 레이트 이거 나누기 포트폴리오의 시그마 요거. 그렇죠? 그래서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데이터에 해찾기에 보면 지금 현재 세팅이 되어 있죠. 이게 이 샤프 레이쇼가 있는 얘를 지금 극대화 시킬 거고요. 최대값을 구할 거고 얘를 조건에는 보니까 더해서 웨이트가 1이 되게끔 해놨고요. 요거는 초이스 베리어블이 전부 greater than equal to 0로 했기 때문에 저거는 short sale constraint가 있는 거죠. 그죠? short sale constraint,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되지 않게끔 만들었으니까 short sale constraint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얘를 지금 현재 특정한 이 RF 값이 있으면 계산을 할 거예요. 요 값에 대해서 누르면 되겠죠, 이게. 근데 여기 보면 개발 도구 있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보면 좀 라이트한데 여기 모듈 1이라는 이 파일에 두 개의 서브루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크로라고 부르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solve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solve, solve 괄호 and solve 이렇게 있고요. 이 solve라는 이름은 우리가 붙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함수 이름 붙인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봤더니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카피를 할 거고요. 이렇게 카피를 할 거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바꿉니다. $B20은 샤프 레이쇼를 가리키는 셀입니다. 그 셀. 그러니까 얘를 극대화하겠다. 극대화하는 케이스를 1로 둡니다. 여기 1. value of는 0. 이거 해당 사항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by change인데 by change는 아까 그 투자 비중 있는 셀 걔를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그냥 해놓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크로로 얘 솔브를 누르면 다시 갔어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에 가보면 솔브가 떠 있잖아요. 그 비주얼 베이직에 써놓으면 여기에 이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요 값에서 지금 한 개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0.66
놓고요. 개발 도구 매크로 솔브를 실행을 시키면 왜 안 쓰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커졌어요? 0. 너무 커서 그렇군요. 067. 여기 0.067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0.067을 도구에, 매크로에 솔브를 실행을 하면, 네, 여기 나왔죠. 그래서 해찾기로 해서 클릭 하는 것이나 코드로 컨트롤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봐서 알지만 지금 코드에는 보니까 제약 조건에 관한 라인이 없네요. 그죠? 제가 제약 조건 라인은 제가 표현을 못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샘플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해찾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해찾기를 조금 전에 솔브를 실행할 때 결국은 할 때 실제로 이제 이 솔버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요, 솔버를 실행을 하면 나중에 이런 데서 솔버를 실행을 할 텐데, 실행을 하면 현재 그 해찾기에 나와 있는 제약 조건 세팅이 그대로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컨트롤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이제 그 매크로인데 이제 doit이라는 매크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results라는 것은 텍스트 박스 네임이에요.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일정한 레인지를 내가 미리 정해놓고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왼쪽 맨 끝에 코너에다가 놓은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서 이름을 정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이름이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sults라는 거거든요. range라는 이름을 함수를 써서 이 results라는 데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어리어에 딱 접근하겠죠. 그 에어리어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 다 지워봐라. 이게 클리어 컨텐츠고요. 얘기 한번 했죠. 그 다음에 for loop를 써서 for to next loop를 써서 카운터를 1부터 40까지 이 사이에서 이렇게 가면서 1씩 증가시키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한 거죠. 얘는 range constant. 아까 risk free rate가 있던 셀을 제가 constant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constant 걔의 값을 이거로 대체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카페라는 거잖아요, equal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04 더하기 카운터가 1 곱하기 0.006이네요. 예, 이렇게 됐네요. 예. 그래서 그 constant라는 그 셀의 값을 이 값으로 집어넣어 놓고 얘를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하고 나면 뭐 얘는 모르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얘는 results의 점 셀, result가 여러 개 셀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 sales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sales에 1, 1이 있고 1, 2가 있고 1, 3이 있고 1, 4가 있고요. 2, 1이 있고 2, 2가 있고 2, 3, 2, 4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카운트 1이니까 1, 1 셀 제일 왼쪽 위에 셀의 값을 이렇게 써서 지금 현재 액티브한 그 시트에 여기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제가 요 값으로 집어넣어서 여기 집어넣었으니까 그 값을 읽어서 요 1, 1 셀에다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시그마 셀에 있는 거, 포트폴리오 민 셀에 있는 거, 이런 거에 있는 것들을 각자 카운터가 지금 1이니까 1에서 2, 3, 4, 5, 6, 7까지 써라. 그 다음에 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한 것이 어디 있죠? 예, do it 이거였죠? 예. 예, 지우고 다시 쭉 새로 써가는 거죠. 예, 새로 써가는 거예요. 전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럼 비주얼 베이직 화면이 딱 뜹니다. 처음에. 그 비주얼 베이직 화면에다가 이를테면 솔브에 관한 것을 쓰고요. 아니면 또 버튼 하나 만들어서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베이직 화면이 나오면 거기에 do it 해갖고 그 코드를 카피해 써놓고요. 커드 앤 페이스트 하면 되겠죠. 그죠? 나중에 와서 그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이제 이런 일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쇼셀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케이스에 여기 0.065인 케이스를 보면 지금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6.5%일 때 얘가 0.209이고요. 얘가 8.82%. 요 텐전스 포트폴리오 찾은 거거든요, 얘를. 그래서 얘를 계속 이제 올리면 점이 이제 이런 점이 이제 트레이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계산하는 한 방법, 즉 솔브가 처음 한번 딱 돌아갔을 때 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 점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투자 비중을 이렇게 가져와라. 네 번째 자산은 투자하지 말고 53%, 12%, 35%.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가우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걸 하는데요. 이 p그래프라는 라이브러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도 라이브러리인데, 그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separate by comma 이렇게 해갖고 가면 됩니다, 계속. 근데 이제 우리는 요 fanpac이라는 걸 쓰는데, fanpac은 그냥 보통 가우스를 인스톨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이 계량하는 학자가 자기가 많이 하는 이제 이런 계산들 하는 것들을 가우스로 하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있고 이그젬플이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NLP니까 이게 Non-Linear Programming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즉 우리 그 최대값을 구하는 또 최소값을 구하는 이제 그것을 이 양반이 이제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이그젬플 말고 우리 렉처 노트 다음 렉처 노트를 보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없으면 뭐 있는 거로 써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fanpac에 있는 이 NLP라는 루틴은 constraint가 있을 때 어떤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수치 최적화 루틴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루틴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available한 다른 걸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 CO라고 해서요. Constraint Optimization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코드를 바꿀 때 Library Space CO Constraint Optimization 그 다음에 pgraph 이렇게 하고 가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바꾸면 되겠어요, 나중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얘는 이해가 가네요, 그죠? 먼저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시그마라고 주고 4x4를 아까 그 데이터, 엑셀에 데이터를 쓴 겁니다. 4개 쓰고, 커마, 4개 쓰고, 커마, 이렇게 왔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는 4x4고, 뮤는, 커마가 되는 거 보니까 하나, 4x1 벡터네요, 그죠? 네. 됐고,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예를 들어서 0.065로 지금 했네요. 그죠? 0.065. 시그마라는 매트릭스가 4x4니까 가우스 함수인 COLS, columns를 쓰면 4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열이 4개다. 그죠? 4. 자, 그 다음에는 이 목적 함수입니다. 목적 함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목적 함수가 보니까, W라는 걸 받아가지고, 목적 함수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네요. 프락으로 시작해서 return procedure, end procedure 끝났어요.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카마로, 세마이컬론으로. 이름은 아비트럴하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W를 받아서 걔를 여기서 사용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사용하고요. W는 초이스 베리어블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뮤는 여기 밖에서 아까 정의가 됐죠, 그죠? 시그마도 이거 밖에서 정의가 됐어요. 그런 베리어블들을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어느 코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함수 안에서 정의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밖에서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전역 변수라고 불러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여기서만 사용하는 변수가 있겠죠. 걔를 로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여기서만 정의가 되고 요걸 계산할 때 쓰고 리턴 해서 요 값을 보내고 함수를 나가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억에서. 그게 로컬 베리어블. 항상 로컬에서 쓰는 것들은 로컬이라는 걸 하고 리스팅을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우스에서는. 그래서 얘가 이 안에서만 정의가 되는 건지 이거 밖에 정의되는 것을 쉽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여기서만 쓰고 밖에서 정의 안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안 달아줬을 때 컴플레인을 합니다. 디파인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포뮬라고요.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네요. 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할 필요 없이 그냥 막 써내요, 이렇게. 예? 이건 트랜스포즈인 것 같고 말 안 해도. 그 다음에 얘는 샤프 레이쇼인데 걔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얘를 미니마이즈 시키려고 그래요. 컨스트레인트를 거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컨스트레인트를 거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CO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든 그 팬팩의 이 라이브러리를 쓰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이해하는 컨스트레인트를 거는 방법만 달라요. 여기서는 뭐가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adding up 컨디션을 어떻게 하느냐. adding up 컨디션은 1111 W1, W2, W3, W4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4개를 더해서 걔가 1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스트레인트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C, W, 뭐 작거나 같다, D. 이건 부등호네요, 부등호. 그죠? 네. 부등호 조건도 있을 수 있고, 등호 조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등호 조건만 보면, 어떻게 썼어요? 얘는, 요 NLP라는 함수를 쓸 건데, 요 NLP라는 함수를 쓸 때, 이제, 옵션들을, 저기 보면 A에 해당되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면 이렇게 정의하라는 거예요. 얘는, 이건 여러분이 안 바꾸는 겁니다.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얘는, 그럼 A예요. A는 ones라는 함수인데, 디멘션이 1,4예요. 1, 하나, 둘, 셋, 넷. 저거네요, 그죠? 저거. ones. B는 1. 오른쪽에 B는 1이네요, 그죠? B는 1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 함수를 돌릴 때 이 조건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W1부터 4까지가 전부 0보다,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바운드가 되겠죠. 100% 아니면 0%. 그걸 각각 줄 수도 있겠어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든가 CED를 이용을 해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NLP 바운드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면, 그래서 0, 1 이렇게 줬네요. 0, 1. 이게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초이스 베리어블에 있는 W에 있는 모든 엘레멘트가 다 0과 1 사이에 바운드가 되게끔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숏세일 컨스트레인트가 지금 없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가 된 거죠. 항상 플러스가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필요한 옵션이 뭐가 있으면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요. 모르겠으면 안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W1, 2, 3, 4의 초기 값. 벡터로. 하나, 둘, 셋, 넷. 그래갖고 맨 밑에 보면 이게 이제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지난번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NLP는 요 앰퍼센드 마크에 아까 목적 함수 이름 써주고요. 초기 값. 얘가 W입니다. 얘가 W. 그럼 얘가 그 목적 함수 얘를 불러갖고 걔가 언제 최소화가 되느냐 그걸 할 거고요. 다 계산되면 얘가 W고요. 저 스타트가 나중에 요로 온다고 그랬죠. 그죠? 최종 값으로. 그럼 X가 W가 될 거고요. 그 W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이게 포트폴리오의 민. 포트폴리오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최종값. 그죠? 샤프 레이션은 뭐예요? 아까 얘가 지금 이거 하에서의 미니멈한 값인데 마이너스 샤프 레이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곱해주면 샤프 레이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화면에 뭐 텍스트를 찍어내려고 그러면 코테이션은 얘를 찍어봐라 한번 뭔지. 그 다음에 얘는 포트폴리오 민을 한번 찍어봐라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파일 이름으로 텐전시 P인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텍스트 파일로 올려놓을게요. 여기 제 가우스 아이콘인데, 텐전시, 요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조금 전에 봤던 것이,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순간적으로 됐기 때문에, 보니까, 포트폴리오 민이 0.08824. 82.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S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209055. 20905. 같이 나오죠. 0.0, 6.5%. 그래서, 이런 계산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뭐, 가우스를 쓰든, 나중에 뭐, 세스를 쓰든, 뭐, 매틀랩을 쓰든, 동일한 이런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본 그 결과고요. 만약에 숏세일이 허용이 되면,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없애버리면 좀 달라집니다. 이제 여기 걸리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웨이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밑에 있는 값들이 달라지죠. 근데 아마 그게 없어지면 1로 갔을 거예요. 1로.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뭐 다른 점으로 옮겨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본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볼 거고요. 이 데이터는 많이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탁이고요.
기대가, 표준 편차. 이게 이제 correlation, 공분산 행렬인데, 전부 퍼센트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는 퍼센트고, 얘는 데시멀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항상 스케일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얘를 데시멀로 표현하면 0.132잖아요. 그럼 얘도 0.202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얘는 비리라는 것은 쇼텀이죠. 1년 미만. 그래서 위험이 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얘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 가까운 친구고요. 얘는 좀 medium and long term 반드니까 좀 더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탁은 물론 이제 크고요. 이게 히스토리컬한 미국 데이터인데 거의 한 2000년 정도까지 데이터를 활용을 한 거예요. 아워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블럼을 그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프로블럼도 풀 수 있고 이제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그 세 개 자산을 가지고 여기까지가 그 쇼셀, 그러니까 with and without 쇼셀이잖아요. 쇼셀을 허용했더니 여기까지도 간 거예요. 모든 웨이트를 파지티브로 컨스트레인트를 주면 이쪽이고요. 실제로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엑셀 그 솔브에 있는 컨스트레인트에서 모든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컨스트레인트를 한 번은 붙이고 계산해보고 한 번은 빼고 계산을 해보면 이 두 세트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쪽은 공매도를 해서 가는 데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들이고요. 이별량 우리 해볼까요? 이별량으로 이제 같은 엑서사이즈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그냥 스탁하고 바운드만, B는 빼고요. 단기는 빼고 바운드하고 스탁만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투자 비중 제약이 있을 때, 숏셀 리스트릭션이 있을 때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투 에셋 케이스를 왜 했냐면 이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숏셀 리스트릭션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쪽이 없는 경우요. 이게 3 에셋 케이스고요. 이게 2 에셋 케이스. 2 에셋 케이스. 그래서 스탁하고 바운드만 있으니까 이런 거고요. 그 세 번째 에셋은 이 위험도 낮았고요. 낮았고 이것도 낮았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세 개를 놓으니까 이렇게 펴지는데 만약에 그 비례 분산이 0으로 접근을 하면 가정에서 0이라고 하면 더 보죠. 그럼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쭉 펴질 거예요. 그러니까 캐피털 마켓 라인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보세요. 두 개의 리스크 에셋만 있을 때는 얘가 프론티어거든요. 근데 세 번째 에셋, 리스크 프리 에셋이 투입이 되니까 또는 리스크 프리 에셋이 거의 가까운 곳이 투입이 되니까 넓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랜딩 지역이라는 거예요. 랜딩 지역. 극단적으로는 얘가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들어오면 얘가 펴질 것이다. 이런 거죠. 요거로도 보이죠. 그죠? 예.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뭐 잘 된 거고요. 예, 뭐 아까 말한 뭐 그런 내용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요. 그림으로 숫자. 예. 실은 그럼 다음 시간 이제 프리뷰만 좀 하고요. 같은 데이터를 쓸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여러분 같은 데이터를 쓸 거고요.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본 거하고 똑같고요. 요 선은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3%로 가정한 거예요, 그냥 3%.
그럼 이제 아까는 이게 살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쫙 펴졌죠, 그죠? 3%를 가정했을 때, 그 얘가 텐전시 포트폴리오입니다. 텐전시 포트폴리오. 그러면 이 텐전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주식과 채권에 이제 일정한 비율이 딱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금액만 좀 다르죠, 그죠? 금액만. 왜냐하면 일로 갈수록 리스크 프리 에셋에 편입을 했으니까. 그죠? 그런 차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얘는 주식 채권의 비중이 얘하고 다를 거예요. 그죠? 네, 다를 거고. 근데 얘하고 얘는 같은 기대 수익률인데 위험이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로 갈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주식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과 위험과 공분산 정보가 있으면 얘는 찾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텐전시 포트폴리오는 샤프 레이쇼를 극대화하는 거니까 얘를 찾으면 얘를 찾을 수 있겠다. 그것도 나올 거예요, 그죠? 투자 비중도 나오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요 수식을 쭉 쓰는 것이 이제 캐피털 마켓 라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라인 하에서 어떠한 값을 집어넣으면 이게 다 계산되게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 거고요. 근데 이 점과 이 점이 이렇게 있는데 기대 수익 다르고 위험이 다른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다가가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나한테 맞는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보면, 내가 예를 들어 10만 불을 투자를 했어요. 10만 불을 투자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잃을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는 뭐 10,000불을 잃는다고 그러고, 어느 포트폴리오는 어디서는 뭐 7,000불을 잃는다고 그러고요. 어디는 뭐 2,000불 잃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이게 쉽게 이게 되죠, 그죠? 당연히 위험을 줄이려고 하면 기대 수익이나 위험을 좀 적게 포지션을 취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개념을 밸류의 리스크라고 하는데, 위험 자본이 되겠는데요. 이런 점들의 밸류의 리스크를 어떻게 결정하겠느냐, 이제 그거를 볼 텐데, 그 밸류의 리스크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나눠준 것들 중에서 그 확률에 관한 쪽이 있죠. 거기에서 66에서 67쪽 한번 보고 오면 도움이 됩니다. 그 퀀타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보면 밸류의 리스크 포뮬라가 이제 눈에 들어올 것 같고요.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올려놓은 파일 중에 챕터 9과 관련된 것 중에 요 테이블이 나올 거예요. TD 이거는 미리 바꿔놨네요. 이거 바꿔놨습니다. 그 제가 전에 있던 교재에는 얘가 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잘못 계산됐었거든요. 지금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엑셀 파일 중에 요 그림이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밑에 있는 내용을 좀 조정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이 맞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A에 관한 것, 요 밑에 있다가 여기에 관한 숫자들이 조금 다른 것을 고쳐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